이제부터 K 웹드라마 어워드 컨퍼런스 웹드라마 발전 방안 지역에서 생각한다를 시작하겠습니다. 킥덤 스튜디오 이준희 대표님의 웹드라마를 통한 지역 자원 활용 방안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무대에서 제일 늦게 올 것 같긴 한데요. 저는 별도로 프로덕션을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오늘 이 어워드 컨퍼런스에는 이제 킥덤 스튜디오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로 왔습니다. 이준이라고 합니다. 웹드라마 발전 방안 지역에서 생각한다라는 주제를 듣고 저는 그럼 나는 얘기밖에 할 게 없겠구나 했었던 저희의 사례가 하나 있어서 그 사례를 이제 소개해드리는 것들을 메인으로 이제 오늘 시간을 좀 채우려고 하는데요. 좀 그럴싸한 제목을 만들었어야 해서 사실은 제가 실제로 진행했었던 이제 어떠한 교육과 웹드라마를 연계한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기는 하지만 웹드라마를 통한 지역자원 활용 방안이라고 이름을 한번 지어봤던 겁니다. 일단 제 개인적으로 제 소개를 조금 드리자면 저는 인천에서 나고 자라서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인천에서 미디어 콘텐츠로 좀 직업을 갖고 싶어서 프리랜서부터 시작을 하기는 했었는데 이게 혼자 이렇게 열심히 몸으로 먹고 살려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프로덕션으로 창업을 해서 인천에 있는 친구들이랑 특히 저와 같이 인천 밖으로 나가긴 싫고 인천에서 이제 프로덕션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을 좀 모아서 이제 와치더베더라는 프로덕션을 운영을 하고 있는 대표이사기도 합니다. 일단 이 주제를 듣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웹드라마는 지역을 필요로 할까? 그리고 반대로 지역은 웹드라마를 필요로 할까라는 게 가장 먼저 제 머릿속에 떠오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 해답, 제 나름의 이제 해결 방법 이런 것들이 있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좀 공유를 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 질문이 웹드라마는 지역을 필요로 할까였는데 그것들의 이제 텍스트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웹드라마 창작자들은 지역 자원을 필요로 할까라는 질문을 제가 우선 스스로에게 해봤고 사실 웹드라마라는 장르가 과연 별도 시장이 있나? 라는 생각이 가장 우선 들더라고요. 저는 웹드라마라는 것들을 시작을 했을 때 전공을 영화나 영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스토리텔링 창작물이 좋아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봤고 근데 영화는 추상적으로도 좀 어려운 것 같고 조금 허들이 좀 낮아 보이는 웹드라마라는 것들로 유튜브에 먼저 업로드를 해보자 해서 그냥 주먹구구 맨땅에 헤딩식으로 시작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웹드라마를 내가 만들 때 인천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누군가가 한다면 노기는 해요. 근데 다만 웹드라마가 지역에서 생산이 되기 위해서 거대 자본이 아닌 케이스에서 만약에 그렇다면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영감이 지역에서 발견이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는 내가 진짜 이 지역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애정의 문제가 있을 때 지역에서 웹드라마가 창작되는 것들을 왕왕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저는 지역 자원이라고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어떤 역사적 설화도 아니고 뭔가 자연적인 환경 이런 것도 아니고 일단 그 동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우선 활용하고 운영하고 그리고 애정을 갖고 발견해 보기로 했고요.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릴 사례는 이제 연애의 역사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원래 이제 지역에서는 청소년들과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런저런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노력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프리랜서로 작은 이제 행사 스케치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많이 할 때 메인 수익 모델이 행사 스케치였을 때 그때쯤에 알고 지내던 공무원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1,000만 원이 예산이 있는데요. 혹시 재밌는 아이디어 있으면 제안해 주세요. 해가지고 그냥 즉석에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러면 저희 청소년애들 모아가지고 웹드라마 같은 거 만들면 안 돼요? 이랬거든요. 그런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웹드라마가 뭔지 저도 잘 몰랐고 그리고 시장에서 웹드라마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막 시작해서 페이스북에 막 올라오고 이럴 때였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신선하셨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랑 첫 번째로 일을 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만났던 청소년들은 방송반 친구들이었어요. 고등학교 방송반 친구들.
그냥 그분 입장에서는, 그 공무원분 입장에서는 영상 만들기 하니까 방송반 해드리면 되겠지가 이제 사고의 흐름의 전부였었는데, 방송반 친구들을 실제로 만나고 나니까 이 친구들이 너무 좋아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은 왜 이렇게 미쳐있어? 맨날 교육할 때마다 하고 물어보니까,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방송반 영상을 하고 싶어서 방송반에 들어가면 영상은 안 하고 맨날 마이크 잭만 꼽았다 뺐다 꼽았다 뺐다 이걸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영상을 하고 싶었는데 고등학교 들어와서 처음으로 영상을 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저도 열심히 그 친구들과 웹드라마를 만들었죠. 근데 이렇게 청소년들과 웹드라마를 만들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것들이, 청소년들이 직접 만드니까 퀄리티가 많이 떨어져도 돼, 경험이 중요한 거야, 이런 식으로 뭔가 교육의 결과물들이 나오는 것들을 제가 봤고, 저는 그게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각 파트 부서마다의 헤드를 다 감독님들로 두고 퀄리티를 올리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어요. 렉은 눌러도 앵글과 모든 것들은 다 감독님이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그래서 그 친구들과 같이 고퀄리티의 웹드라마를 만드는 거에 포커스를 뒀고, 일부러 상영회도 그냥 스크린에 띄워가지고 교실에서 봐도 되는 걸 굳이 독립영화관에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시사회를 했죠. 그랬더니 그게 반응들이 너무 좋고, 그래서 진로를 이쪽으로 바꾼 친구들도 있고, 아직까지 연락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한 친구는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한 다음에 지금 현장을 뛰고 있는 20살짜리 친구가 있는데, 오늘 노동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리를 오늘 오면서 접했거든요. 근데 너무 즐겁대요. 근데 그런 것들의 시작이 저희와 같이 했었던 웹드라마 연애의 역사라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가 깊고, 인천 지역에서도 엔간하게 아시는 분들은 이제 좀 아시더라고요. 인천 청소년들과 지역 이야기로 이제 웹드라마를 만드는 프로그램이었고, 이 친구가 전부 다 처음에는 배우를 꿈꿨었던 친구들이고, 어떤 친구는 배우를 지금 안 하는 친구도 있고, 아예 연기 전공으로 돌아가서 저희랑 계속 소통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웹드라마가 지역을 필요로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시너지가 어떻게 하면 날 수 있을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세 가지 결과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일자리 창출, 지역 네트워크가 생기고, 청년들의 지역 이탈을 방지하는 어떤 효과를 냈다. 그래서 실제로 연예의 역사 출신이 저희 직원이 2명이 있고, 지금은 아예 편집을 제가 의지할 정도로 그 친구가 많이 퀄리티가 올라와서 아직까지도 저희 회사에서 잘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지방이나 아니면 서울 쪽으로 영상 전공을 하고 자기는 다시 인천에 와서 살고 싶은데 부모님이랑 일감이 전부 다 서울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저희에게 오랜만에 3, 4년 만에 연락이 와서, 감독님 저 어디서 프리랜서로 쓸 일 있으면 연락 좀 주세요 해가지고 저희랑 같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던가 프리랜서로 저희 회사에 오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졌고,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지역에 왔는데 영상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저희가 회사화되고 네트워크들이 생기고 일거리들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굳이 인천 밖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인천에서 영상 일을 하면서 미디어 콘텐츠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살살 증명이 돼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그렇지 않을까 싶긴 한데, 지속성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그거는 결국에는 돈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나온 건데, 과연 그러면 지역은 웹드라마를 필요로 할까? 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그럴 때마다 들었었던 질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웹드라마처럼 만드는데 쇼폼으로도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연예인이나 병맛 아니면 잘 안 보던데 뭐 정책 같은 거 설명할 때 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나요? 아니면 교육용 영상이 필요해요. 근데 맨날 강의 형태로 앉아서 전문가가 말만 하니까 재미없어 하셔서 그런데 좀 재밌는 형태 없어요? 뭐 이런 질문들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가려운 것들을 긁어드리면 이제 지역에서 필요한 미디어 홍보 콘텐츠나 광고 콘텐츠들에도 웹드라마를 접목시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꾸준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개 기업, 작은 기업들의 제품들을 저가로 모아서 이제 단편짜리 웹드라마로 만드는 PPL 드라마 콘텐츠도 저희도 만들었었고, 기업의 홍보를 웹드라마 드라마타이즈로 제작을 해서 드리는 형태로도 당연히 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단순히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교육용 콘텐츠더라도 이제 조금 더 드라마타이즈하고 약간 뮤지컬의 요소를 넣어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들을 열심히 하면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웹드라마를 만들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청년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청년 영상인들끼리 네트워크가 생겨서 뭐 어마어마한 걸 하진 않지만 같이 이제 멀리서 응원한다는 그런 연대심만 있더라도 지역에서는 훨씬 더 애정을 갖고 활동을 할 수 있는 뭔가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저는 인천이니까 인천관광공사나 뭐 이런 쪽이랑도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운이 좋아서 작년부터 그 경기평택항공공사랑도 일을 하고 있어서 원래는 뉴스를 만드는 예산이었는데 저희가 역제안을 드려가지고 이제 지역 스팟을 소개하는 짧은 쇼폼 드라마를 만들면 어때요 하고 역제안을 드려서 그것도 지금 제작 중에 있고, 이렇게 열심히 드라마 형태의 요소들을 기존에 원하셨던 예산과 좀 다르게 쓰더라도 더 효과적이다라고 설득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설득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이 자꾸 조성이 되다 보면 지역과 웹드라마는 같이 상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웹드라마 창작자들이 지역에서 이탈하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창작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킬러 콘텐츠를 위한 끊임없는 도전이 창작자들에겐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정책을 아예 리드를 하신다거나 예산을 쥐고 있으신 분들이 콘텐츠를 만들어 놓고 향후의 마케팅에 대한 플랜이 없으시니까 그냥 다 잘 열심히 만들어 놓은 콘텐츠들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허다해서 이런 마케팅에 대한 홍보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참 좋은 환경들이 만들어질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창작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그리고 정책이나 예산을 쥐고 있는 분들이 하는 고민, 이런 것들이 조금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함께 해결을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들을 좀 오갈 수 있었으면 좋겠긴 합니다. 네, 조금 두서없이 이야기했는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발표는 그 훌관 권찬민 대표님께서 지역 홍보 웹드라마의 투자 방향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선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잠을 많이 못 자서 제가 혀에 구내염이 나서 발음이 조금 안 될 수 있다는 점과 너무 진지한 PPT 분위기보다는 좀 가볍게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덕션을 운영을 하지 않고 이제 막 시작하는 입장에서 왜 지자체들은 웹드라마를 어떻게 투자를 하길래 왜 우리가 모를까? 여수하면 생각나는 게 여수 밤바다지 않습니까? 장범준 씨 노래? 과연 여수에 있는 웹드라마를 보고 여수에 오신 분이 몇 명이나 될까에 대한 그런 호기심에서 제가 준비한 거는 지역에게 왜 같은 분이면 좀 잘하는 제작사한테 투자를 한 게 맞지 않냐 해서 시작을 했는데, 혹시 여기 4개의 웹드라마 중에서 보신 거 혹시 있으실까요? 없어요. 심지어 여기 경주 홍보 웹드라마 9초에는 제가 잠깐 나옵니다. 저도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지역에서 웹드라마 콘텐츠를 많이 만드는 것 같은데 왜 자기들끼리만 아는 예산 소모용어의 웹드라마를 만드는 걸까에 대한 호기심이 너무 많았고, 과연 이 홍보가 되고 있을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웹드라마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다들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시더라고. 핸드폰을 보는 거 아니야?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 드라마 아니야? 웹이라는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서 A부터 Z까지 굉장히 많은 좀 이게 같이 좀 안 되는, 내가 생각하는 웹드라마와 당신이 생각하는 웹드라마 많이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작품들도 보면은 뭐 중소기업 이야기를 한다는 거나 이렇게 건달 이야기, 굉장히 포괄적으로 웹툰의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은 지역에서도 투자가 좀 편할 텐데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메커니즘, 플랫폼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경주에서 웹드라마를 하기로 했다. 와, 너무 좋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유튜브에 올려야지. 근데 그 지원을 해주시는 분들의 퀄리티는 TV 드라마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좀 많이 좀 안 맞춰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튜브에 올리자니 재미가 없고, 여수 홍보 웹드라마 꿈의 도시 클릭이 유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홍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고요.
여수를 싫어하는 건 아니면서 여수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고 작년에도 여수 여행을 재밌게 다녔는데 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수가 웹드라마가 8번째인데 저는 꿈꾸는 섬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뭐 본인들끼리 시사회도 하고 보도 자료도 만들고 자, 여기서 이제 뭐 MBC 해품달 OST로 가야금 실력을 인정받은 이사월이 참여 OST 꿈꾸는 섬. 자, 이 음악을 과연 누가 듣느냐는 겁니다. 드라마도 안 보는데 이 제작비를 아꼈다가 조금 더 지역을 알릴 수 있게끔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이렇게 뭔가 이 지역의 예산들이 이렇게 너무 좋은 제작자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허투루 쓰여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왜 얘네는 잘 되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와이낫 미디어는 그 니즈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플랫폼 메커니즘에 대한 니즈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장사가 되는 거를 파는 거죠. 자, 여기서는 치킨집이 너무 많아서 치킨집을 차리면 안 돼서 치킨을 조금 물려하는 사람들을 위한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팔리는 건데 왜 지역은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이해를 못하냐라는 거에 답답함을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도 와이낫이랑 할래, 우리도 와이낫이랑 할래 이렇게 되면서 또 와이낫은 제작비를 많이 부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브랜디드 콘텐츠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라 그냥 이거를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제작자 그분들과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면 되는 부분인 건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 친구가 6급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어봤어. 너네는 왜 예산을 얼마나 받길래 일을 이따위 식으로 처리를 하냐. 공무원들의 특성상 나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섰다가 잘못했을 때 책임을 내가 져야 되고 2년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됐는데 잘리면 네가 책임질 거냐. 저도 분위기가 엄숙해지더라고. 미안하다. 그래서 그 한 해 예산을 소모하기 위해서만 좀 드라마를 찍지 않았으면 좋겠고 좀 잘하는 사람들 그 사업계획서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좀 이렇게 우리가 만든 컨텐츠들을 보면서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그 지역에서 3천만 원짜리 예산을 주는 그때는 코로나 시즌이어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저는 제 영화를 보시고 올려주신 줄 알았어요. 저는 사업계획서를 그때 처음 써봤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이걸 좀 이 기획안이 마음에 들으셨나 보다 해서 이제 저희가 미팅을 했는데 비대면으로 했는데 거기 계신 되게 나이가 많으신 흔히 뭐 죄송합니다 그냥 저희들끼리 한 얘기니까 좀 기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누가 봐도 지금 꼰대이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 웹드라마를 지역에서 만들면 지역의 경제 뭐 발생률에서 뭐 자영업자들이 그럼 뭐 순이익이 몇 % 상승할 것 같습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말씀드렸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아냐? 그럼 모른다. 내가 그 거짓말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럼 이번에 우리가 웹드라마를 만들면 몇 % 상승을 하는지 같이 한번 지켜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뭐 발칙하다.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저거 하면서 결국 안 됐죠. 저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해서 뭐 저의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닌 지역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를 좀 물어보고 싶어서 발표 자료를 준비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플리밍 안소혜 대표님께서 웹드라마 콘텐츠 제작 실질적인 제작전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저는 플리밍이라는 유튜브 웹드라마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플림필름의 안소혜라고 합니다. 이런 순서로 웹드라마의 제작, 수익 모델과 목적성의 한계, 기대효과, 이제 웹드라마가 아닌 다른 콘텐츠 제작 지원의 실태 혹은 뭐 웹드라마 제작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앞서 권찬민 대표님께서 웹드라마에 대한 어떤 정의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사실 그 정의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흔히 웹드라마라고 저희끼리 표현을 하면은 뭐 픽보나 짧은 대본이나 어떤 뭐 그런 와이낫 미디어 플레이리스트 그런 데서 제작하는 그런 웹드라마들을 생각을 하는데 이제 사전적 정의로 본다면 사실 웹 콘텐츠거든요.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도 웹드라마가 될 수 있고 티빙도 웹드라마가 될 수 있고 제가 웹드라마를 직접 제작을 하고 최근부터 뭔가 수익 모델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그 웹드라마의 수익 모델과 목적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유튜브에 웹드라마를 업로드를 하면서 가장 크게 좀 수익 모델로 잡고 있는 거는 현재까지는 조회수 수익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진행을 하다 보면은 조회수 수익뿐만 아니라 어떤 광고 수익까지 좀 저희가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웹드라마가 뭔가 광고를 위한 콘텐츠로만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계속 레퍼런스들을 보고 좀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픽고도 그렇고 짧은 대본도 그렇고 기타 모든 웹드라마들의 수익 모델이 조회수보다는 점차 광고 수익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 이야기를 좀 자유롭게 풀어내고 싶은 입장에서 그 수익의 어떤 한계가 좀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느꼈던 생각은 지금 뭔가 이 유튜브 시장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웹드라마가 하나의 수단으로 그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그러면은 좀 탈피하고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해봤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 고민의 어떤 끝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는 좀 웹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제작 지원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원래 영화를 전공을 했었고 계속해서 영화를 작업을 하다가 프로덕션을 만들게 됐고 그 프로덕션에서 제가 이제 웹드라마를 만들고 있는데 제가 영화를 할 때는 되게 상대적으로 좀 기회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각 지역 영상위원회들에서도 지원 사업을 되게 많이 해줬고 영화진흥위원회에서도 지원 사업을 해주고 그리고 기타 뭐 호롱에서 했었던 필름 펀드도 있었고 신영균 재단의 어떤 지원 사업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사실 웹드라마를 딱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원 사업을 먼저 알아봤었죠. 근데 그 지원 사업이 되게 한계가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웹드라마라는 콘텐츠도 충분히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생긴 이후에 어떤 뉴미디어 콘텐츠의 시대가 새롭게 열리기 시작을 했었고 사실 영화라든지 웹툰이라든지 웹소설이라든지 다른 콘텐츠들에 비해서 저는 웹드라마라는 콘텐츠가 시청자들의 니즈를 반영하기 수월하고 시대를 반영하기에 되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창작자들의 생각을 편하게 말을 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광고를 표현하는 방식 자체도 상당히 좋은 어떤 매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웹드라마라는 콘텐츠가 상당히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로밖에 제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서 영화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권찬민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단편 영화를 제작을 하셨었잖아요. 저도 이런저런 단편 영화를 많이 찍었었는데 사실 그 제작비가 가장 큰 문제였었고 저는 그 제작비를 제 사비로 쓰기도 했지만 뭐 학교의 지원 사업도 있었고 뭐 정부 지자체 단체에서 제작 지원 사업도 상당히 많이 받고 찍었었는데 이제 웹드라마는 그런 것들이 좀 없어서 지금 좀 많이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써놨듯 저는 좀 웹드라마라는 짧은 이야기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제작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뒤에 제가 적어놨지만 사실 지금 이제 웹드라마를 찍고 싶어서 제작 지원을 알아보면 저희도 지금 사업자를 내고 프로덕션을 운영한 지가 한 3년이 되어 가는데 제작 지원 사업의 턱이 너무 높습니다. 콘텐츠진흥원에서 지금 매년 웹드라마 제작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그 웹드라마 지원 사업의 서류를 보면은 너무 갑갑한 거죠. 직원도 몇 명 이상 있어야 되고 일단 조직도부터 그래야 되는데 조직도 들어갈 사람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희도 되게 많이 포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워서 진짜 어떤 창작을 하고 있는 창작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차원의 소규모 웹드라마 제작 지원이 필요하다. 사실 영화진흥위원회의 단편 제작 지원 사업의 규모를 본다면 한 편에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뭐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웹드라마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콘텐츠진흥원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는 규모의 제작비의 규모만큼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이런 실질적인 제작 지원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반드시 사업자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어떤 본인 개인의 어떤 창작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사실 되게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랄까 항상 영화제만 다녀보고 이런 웹드라마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규모가 아직은 좀 작지만 이렇게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 있는 장이 된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